예전과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이제는 몸이 다르게 반응한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늘 좋아하던 식사를 했는데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피곤하거나 뭔가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아니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예전만큼 활력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문제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60세 이후 우리의 몸은 다양한 미묘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소화 기능은 예민해지며 심지어 배고픔을 느끼는 감각조차 예전만큼 뚜렷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0대, 50대에 잘 맞았던 식습관이 지금은 똑같이 효과를 주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아하던 음식을 포기해야 한다거나 복잡한 식단을 따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저 이 새로운 인생의 장에 부드럽고 현명하게 조율해 나갈 시기일 뿐이죠. 오늘 우리는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4가지 식습관 실수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건 게으름이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좋은 소식은 이 습관들을 한번 인식하고 나면 아주 쉽게 바꿀 수 있고 건강과 에너지를 훨씬 잘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아주 단순하지만 놀라울 만큼 간과되고 있는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지방을 줄이고 설탕을 줄이고 칼로리를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은 점점 더 중요해져요. 60세 이후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근육은 우리를 강하게 지탱해주고 균형을 잡아주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핵심이에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 장을 드는 것, 걸을 때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모두 근육 덕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입맛도 바뀌고 부드러운 음식이나 편한 음식 예를 들어 빵, 크래커, 단 음식에 손이 자주 가게 됩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식사에서 빠지게 되면 근육은 천천히 그 기반을 잃게 돼요. 그리고 그건 단지 힘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면역력, 에너지, 심지어 기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식사에는 단백질이 들어있나? 아침에 삶은 달걀 1개, 수프 속에 콩 1줌, 샐러드 위에 닭고기 1조각, 요거트, 두부, 견과류 1줌도 괜찮아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지탱해 줄 만큼 충분히 먹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부분입니다. 바로 충분히 먹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덜 먹어야 건강하다, 살찌면 안 된다, 양 조절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너무 적게 먹는 것도 너무 많이 먹는 것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어요. 식사를 거르거나 하루 식사량이 너무 적으면 신진대사는 더 느려지고 근육이 더 빨리 약해지고 혈당은 불안정해져요. 그 결과로 어지러움, 피로감, 짜증 같은 증상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의도치 않게 일어나기도 해요. 아침에 별로 배가 안 고프거나 하루가 바빠서 식사를 잊거나 오랫동안 작은 양에 익숙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죠. 하지만 매일 적게 먹는 습관이 이어지면 몸은 날씬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접근법은 음식을 단순한 칼로리로 보지 말고 연료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영양과 에너지가 필요해요. 다만 그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죠. 작고 간단한 식사를 하루 3번, 필요하면 간식도 1집어 챙기는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땅콩버터 바른 토스트 1조각이나 요거트에 과일을 곁들인 것만으로도 혈당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조심스럽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체감하지 못한 채 놓치고 있는 것, 바로 탈수입니다. 수분 부족은 다이어트와 상관없어 보이지만 사실 매우 중요한 식생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줄어들기 때문에 몸이 이미 물을 필요로 하고 있어도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소화,
집중력, 관절 건강, 에너지 레벨까지 모든 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는 잘 챙기지만 정작 물은 충분히 마시지 않습니다. 커피, 차, 주스는 수분이 들어있지만 순수한 물과는 다르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 종일 손 닿는 곳에 물컵이나 물병을 놓고 자주 한 모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맛이 심심하다면 레몬이나 오이, 민트를 넣어보세요. 또는 국물이 많은 수프나 수박, 오이 같은 수분 많은 과일과 채소도 좋은 선택이에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영양 흡수를 돕고 신장 기능을 지지하며 피부를 부드럽게 유지시켜주고 심지어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몇 가지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살펴봤어요. 단백질을 더 챙겨 먹는 것,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 물을 더 자주 마시는 것. 이건 엄청난 변화가 아니에요. 칼로리를 일일이 세거나 엄격한 규칙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 몸을 정중히 따뜻하게 돌보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안에는 정말 큰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어요. 복잡한 규칙을 따를 필요도 없고 좋아하는 음식을 전부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60세 이후 건강하게 먹는 법은 균형과 단순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앞서 단백질 섭취, 충분히 먹기, 수분 유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흔히 빠지게 되는 또 하나의 실수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가공식품에 너무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건 의도적인 선택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편리함 때문일 수도 있고 익숙함이나 습관 때문일 수도 있죠. 상자에 담긴 크래커, 냉동식품, 포장된 디저트류, 재료가 길게 적힌 통조림 스프 같은 것들 말이에요. 가끔 빠르게 끼니를 때우는 건 당연히 괜찮습니다. 바쁜 날도 있고 누구도 완벽하길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가공식품이 식사의 중심이 되고 특히 짜고 달고 인공적인 맛이 강한 음식들이 자주 식단에 등장하게 되면 어느 순간 모르게 우리 몸에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고도로 가공된 음식들에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지 않는 첨가물이 많고 오히려 몸이 배출하고자 하는 과도한 소금, 숨겨진 당분, 좋지 않은 지방이 잔뜩 들어있어요.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며 혈압, 에너지, 소화, 심지어는 기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혹시 식사 후 유난히 피곤하거나 특정 간식을 먹은 뒤에 관절이 쑤시는 느낌이 든 적이 있다면 이런 음식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모든 포장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라 성분표를 잘 확인하고 자연에 가까운 음식으로 천천히 옮겨가는 것이에요. 작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다음에 장을 보러 가실 때 이렇게 해보세요. 이 음식이 무엇인지 성분표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가? 사과, 시금치, 달걀, 콩, 현미, 귀리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도 한눈에 알아보고 부드럽게 소화하고 에너지로 잘 바꿔줍니다. 한 번에 하나씩 작은 교체만 해도 효과는 누적돼요. 달콤한 인스턴트 오트밀 대신 진짜 귀리로 바꾸거나 냉동식품 대신 고구마를 구워 먹는 것처럼요.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맛도 훨씬 좋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수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신체적인 것보다 감정적인 부분이 더 큰 실수인데요. 바로 먹는 즐거움을 놓치는 것입니다. 60세 이후 우리는 익숙한 몇 가지 식사만 반복하거나 이건 안 먹어야지 하며 예전에 좋아하던 음식을 피하게 되고 단순히 살기 위해 먹는 식사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음식은 삶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음식은 문화이고 추억이고 위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음식을 영양소나 제한만으로 바라보면 진짜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바로 만족감이죠. 그리고 그 만족감은 우리가 음식에서 영양을 얼마나 잘 흡수하고 활용하는지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천천히, 음미하며 식사할 때 소화도 더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가며 뇌는 나는 지금 충분히 잘 먹고 있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인식이 쌓일수록 몸과 마음이 함께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식사할 때 TV나 휴대폰은 꺼두고 눈앞의 음식에 집중해보세요. 색감도 추가해보고 평소 안 쓰던 향신료도 넣어보세요. 어릴 적 먹던 음식이나 예전부터 만들어보고 싶었던 요리를 시도해도 좋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누군가와 식사를 나눠보세요. 이웃, 친구, 가족 누구라도 괜찮아요. 잠깐의 식사라도 그 시간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은 어떤 영양제보다 훨씬 크니까요. 음식은 당신이 기다려도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고요함의 순간, 소소한 기쁨, 그리고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보는 시간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만큼 자신의 몸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60년, 70년, 혹은 그 이상을 함께 살아온 이 몸은 기쁨과 슬픔, 수많은 계절을 함께 견뎌온 소중한 친구예요. 이제 그 몸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부드럽게 대해줘요. 조금만 더 돌봐줘요.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줘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어떤 음식이 나를 편하게 만드는지, 어떤 음식이 나를 무겁게 하는지 알아차리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이렇게 음식과 함께 조금 더 의식적이고 따뜻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모든 게 바뀝니다. 식사는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고 치유하고 강하게 만드는 의식의 순간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살펴본 건 이것이에요. 60세 이후 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귀 기울이는 일이라는 것. 익숙한 것, 편한 것만 고르기보다는 내 몸이 진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더 좋아지고, 더 맑아지고, 더 활기찬 삶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자신을 돌보기로 선택하는 일엔 조용하지만 깊은 힘이 담겨 있어요.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엔 더더욱 그렇죠. 오랫동안 우리는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수많은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오셨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진실이 하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바로 오늘 접시에 무엇을 담을지를 결정하는 것부터요. 이제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잠시 떠올려 볼까요? 단백질이 단순히 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균형, 움직임, 독립성을 지켜주는 중요한 영양소라는 것. 무심코 식사를 거르는 것이 에너지를 떨어뜨리고 신진대사를 늦춘다는 것.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우리 몸이 치유하고 움직이고 사고하게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 그리고 편리하지만 점점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가공식품의 진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는 즐거움이야말로 건강과 삶의 활력을 되찾는 가장 큰 열쇠 중 하나라는 것. 하지만 사실 이 영상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건 자신감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 몸속에서 내가 기분 좋게 살아가는 것. 아침에 눈을 뜨며 나는 오늘 나 자신을 돌보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강해지기로, 또렷해지기로, 삶과 계속 연결되기로 스스로 선택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는 체중이나 검사 수치 그 이상의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어떤 기분인지, 친구와 이야기 나눌 때 생각이 얼마나 맑은지, 잘 걸을 수 있는지, 숙면을 취할 수 있는지, 세상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좌우하죠. 결국 이 모든 건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답게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전에 이런 식습관 실수를 해보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어느 날은 식사를 거르기도 하고, 어느 날은 짜거나 단간 편식을 먹기도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했던 날도 있었겠죠? 괜찮아요. 우리는 완벽함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조금씩, 천천히,
바꿔가는 진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 변화들은 당신의 삶을 제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넓히기 위한 것이에요. 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고,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친구와 웃으며 대화할 때 생각이 또렷하게 정리되고, 예전에 좋아하던 노래 제목이 다시 떠오를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기는 무언가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의식적이고 더 충만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내 식습관 많이 놓쳤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저 하나만 골라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단백질을 조금 더 넣는 것, 물병을 항상 옆에 두는 것, 언젠가 해보고 싶었던 색색의 채소 요리를 해보는 것, TV 없이 천천히 식사하며 음식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도 좋겠죠. 그 하나의 작은 변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 위에 또 하나를 더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아직도 진화 중이고, 아직도 배워가고, 아직도 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돌보는 방법을 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변화야말로 오래가는 변화입니다. 두려움이나 강요가 아닌 사랑과 존중에서 비롯된 변화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스스로에게 더 부드럽게 대하세요. 내 몸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궁금해하세요. 작은 성공도 축하하세요. 물 한 컵을 끝까지 마신 것, 몸에 좋은 음식을 해 먹은 것, 그 작은 일들 전부요. 당신이 하는 좋은 선택 하나하나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혹시라도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 시도해볼 것, 희망의 불씨 하나라도 남겨드렸다면 저는 정말 기쁠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공감한 부분이나 오늘 시작해보고 싶은 작은 실천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따뜻한 응원이 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당신과 같은 분들 따뜻하고 지혜롭고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영광일 거예요. 다음 시간까지 부디 자신을 소중히 돌봐주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부드럽게 움직이고 건강을 위해서만이 아닌 기쁨을 위해 잘 드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의 가장 좋은 날들은 아직 앞에 있습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마음, 그리고 언제나 맛있는 인생을 위하여 어떤 나이에서도